네, 챔피언스리그 프리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리 생제르맹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경기인데, 사실 뭐 지난 그 리그 경기에서 맨유가 승리하긴 했습니다만은 파리를 만나는 거에 있어서는 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뭐 양팀의 가장 최근 맞대결을 기억하시는 분들 되게 많을 거예요. 그 경기가 사실 모두가 파리가 이긴다고 했을 때 맨유가 정말 기적처럼 이기면서 또 8강에 올라간 바가 있었죠. 솔샤르와 오랫동안 할 수 있는 시작점이었죠. 그게. 터닝 포인트가 됐죠. 네. 사실 네, 솔샤르 감독 입장에서는 그랬고 일단은 뭐 그때 만났었던 게 이 양 팀이 챔피언스리그 맞대결 그리고 공식전에서 만난 유이한이죠. 그러니까 유이한 맞대결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 주고 받았고 결론적으로는 맨유가 파리 누르고 8강에 진출했었던 그런 챔피언스리그 경기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 팀이 지금 쭉 저희가 띄워놓는 화면을 이쪽에 보셔도 아시겠지만 이 출전 불가한 선수들이 꽤 많아요. 되게 많네. 네. 네. 일단 파리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했을 때 여기서 가장 중요한 선수 두세 명 정도는 아무래도 베르나트, 그리고 마르코 베라티, 그리고 한 이카르디 정도까지라고 좀 보죠. 근데 뭐 이제 비중을 생각해 봤을 때, 파리가 공격진이 한 명 빠진다고 해서 그걸 못 메꾸는 수준은 지금 아니거든요. 음바페도 있고, 네이마르도 있고, 뭐 디마리아도 있고, 좋은 선수들이 많으니까. 근데, 아무래도 베라티가 버티고 있는 중원, 그리고 베르나트가 또 지난 시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해줬기 때문에 이 공백은 아무래도 파리 입장에서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맨유는 명단 제외가 된 선수들이 꽤 많아요. 좀 의외인데요. 맥과이어도 명단 제외고 지난 네. 경기에 골도 넣었잖아요. 그렇죠. 사실. 네. 맥과이어 같은 경우는 지금 맨유 공식 홈페이지, 그러니까 공식 채널에서는 이 허벅지 쪽에 부상이 있어서 명단 제외가 됐다라고 하는데 이 해외 언론 쪽에서는 이제 그 이유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뭐 이제 멘탈적으로도 약간 뭐 힘든 게 있어서 아마 이게 겹쳐서 명단 제외가 된 것 같다라고 이제 얘기가 나왔고 그래서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주장 원장을 차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린우드 같은 경우는 지금 부상 때문에 빠졌고 이제 카바니가 이 격리가 끝나고 나서 이제 친정팀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파리 생제르맹. 네. 또 이제 맞대결을 이제 친정팀을 상대로 나오지 않을까라는 예측이 있었는데 일단 카바니에는 명단 제외가 됐어요. 그리고 그 외에도 에릭 바이, 링가드가 명단 제외가 됐고 지금 튀앙제브가 발부상 때문에 뭐 나온다 못 나온다 얘기는 많은데 일단 해외 쪽에서 예상하는 그 이제 뭐 예상 라인업에는 튀앙제브가 지금 센터백으로 나올 것이다라는 얘기가 어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파리 생제르맹 같은 경우에는 그 마르퀴뉴스가 못 나오는 것도 만약에 못 나온다면 그것도 그거 나름대로 그렇죠. 안정감이 좀 떨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그러니까 뭐 드락슬러 같은 경우는 사실 그렇게까지 뭐 엄청 중용받았었던 자원은 아니기 때문에 뭐 일단 햄스트링 때문에 나올 수도 있고 못 나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저런 식으로 이제 출전 불가가 의심된다라는 얘기가 있으면 보통 교체 명단에 포함되는 경우가 덜어 있죠. 네, 그래서 그 경우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파리가 사실 시즌 초반에 개막 포함해서 2경기 연속 이제 2연패를 기록을 하면서 약간 침체돼 있었는데 지금 5연승 달리고 분위기 반등에는 성공을 했어요.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부상자 명단 쭉 보시면 전력 누수는 꽤 있는 편인데 아무래도 이 중원 지역 베라티, 파레데스가 이제 못 나온다는 것 자체가 파리 입장에서 부담스러울 수가 있겠고 이것도 사실 뭐 동호반복이긴 하지만 파리 팬들이 지난 시즌 이 파리의 좌측면에서 제일 중요한 역할을 했었던 선수는 베르나트라고 모두 이제 입을 모아서 얘기를 하거든요. 뭐 수비적인 부분의 기여도도 그렇고 특히나 공격적으로 올라갈 때 베르나트가 빠지면 볼 전개가 아예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을 정도로 베르나트가 이 차지하는 역할이 상당히 컸었고 이 공격진에 큰 결정자가 없다는 건 파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 플러스 요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파리가 공격에서 화려한 선수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뭐 이카르디가 뭐 부상이긴 합니다만은 뭐 음바페라든지 네이마르 이런 선수들의 힘으로 맨유의 수비진 정도는 좀 잘 상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게 사실 린델레프가 뭐 뉴캐슬전에는 그나마 뭐 좀 나았다고는 하지만 아직 합격점 주기는 저는 한참 멀었다고 생각하거든요. 린델레프는 오늘 경기 딱 몇 번 시작하자마자 볼터치 보고 오늘은 좀 되겠구나. 아니면은 처음부터 삽질 딱 한다. 오늘 또 불안하다. 뭐 이런 선수니까. 근데 이제 린델레프가 불안했을 때 사실 그거를 옆에서 커버를 해줬었던 게 맥과이어인데. 근데 맥과이어 못 나오죠. 맥과이어가 지금 못 나오는 게 맨유 입장에서는 이제 너무 큰 것 같고. 이 어찌 됐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도 토트넘전에서 대패한 이후에 뉴캐슬 상대로 4골 넣으면서 분위기 반등에는 어느 정도 성공을 했어요. 근데 그럼에도 저는 아직 맨유는 좀 불안한 점이 상당히 이제 많다고 좀 생각이 되고. 그나마 맨유 입장에서 좀 위안을 삼을 수 있는 건 지난 경기에서 제일 잘했었던 선수 2명 꼽으면 당연히 래시포드 그리고 브루노 페르난데스죠. 그러니까 공격진에서 이제 좀 폼이 올라왔다는 것 자체가 아무래도 솔샤르 감독이 파리의 저런 공격진을 상대함에 있어서 그리고 뭐 아직 지금 라인업이 나오진 않았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마르키뉴스가 또 빠지고 이렇게 된다면
생각보다 그러니까 맨유만큼은 아니더라도 파리도 어찌됐건 수비진에 이제 공백이 생긴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점에 있어서 래시포드와 부페의 역할이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고 이 말씀드렸듯이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지금 주장한장을 달았습니다. 지난 시즌부터 쭉 잘했고 올 시즌에도 뭐 초반에 잠깐 주춤했지만 어찌됐건 최근에 이제 정상 폼을 회복했다는 게 이제 맨유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플러스 알파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딱 단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보시나요? 파리 맨유. 저는 메가이어가 빠진 게 너무 커요. 수비진에서? 네, 수비진에서. 솔직히 수비진에서 지금 볼만한 선수는 메가이어밖에 없지 않나요? 뭐 이제 측면으로 사실 범위 넓히면 뭐 완비사카도 좀 올라와 왔는데 네. 골도 넣고 했는데 네. 그래도 이 원정 경기에 주전 중앙 수비수가 없다. 그리고 뭐 메가이어 뺐을 때 그 뒤를 받칠 선수가 확실하지 않은 맨유였는데 과연 파리 생제르맹의 공격을 어떻게 막아낼 수 있을지 그러니까, 저는 걱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맨유가 이게 사실 지금 메가이어가 일단 공식 채널에서 발표한 이유는 허벅지 쪽에 이제 부상이 있다라고 얘기가 나왔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 이것도 어느 정도 그 코로나로 인한 나비 효과 중에 하나가 아닌가. 왜냐면 이 메가이어가 지난 시즌에 정경기 풀타임 다 뛰었단 말이에요. 네. 휴식기도 굉장히 짧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난 시즌 막바지에 맨유의 문제점으로 일컬어졌었던 게 그 주전 선수들의 체력 저하. 뭐 브루노 페르난데스도 이제 그 점에서 상당히 좀 많은 얘기가 있었는데 저는 맥과이어도 어찌됐건 지금 이렇게 허벅지 쪽에 부상을 온 게 충분히 쉬지 못하고 바로 또 리그가 재개가 됐는데 초반에 맨유가 또 안 좋았잖아요. 그 점이 겹치면서 이런 부상도 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네. 최근 리그 경기만 쭉 봤을 때 5경기를 치렀는데 그중에 실점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골은 무지하게 많이 넣고 있고. 그리고 득점은 지금 16개입니다. 16득점 1실점이에요. 네, 물론 이제 리그 안에서 파리 생제르맹이 언제나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지만 위치가 사실 독보적이긴 하죠. 근데 지금의 모습 봤을 때는 뭐 분위기가 절대 지지 않을 것 같은 분위기고 사실 맨유는 안정이 안 됐단 말이에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조금 그런 불안감이 있고 또 1차전 이제 양팀 이제 1차전이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최대 변수도 있습니다. 변수가 뭐죠? 네, 마테오 라오스 주심. 어허. 그 누군지 알죠? 최근에 약간 머리 벗겨진 등치 크고 그 주심. 네, 네. 진짜 주심 못 보잖아요. 엄청 못 보죠. 라리가의 마틴 애킨슨이지. 그 사람 보면 경기가 이상해져. 네. 그러니까 마틴 애킨슨을 우리가 욕하는 게 그 선수보호가 안 된다. 너무 경기가 격해지는데 이걸 끊지 않는다라는 점인데 라오스도 저는 어느 정도 비슷하게 좀 궤를 같이 한다고 봅니다. 이 선수 이 주심도 나올 때마다 항상 논란이 됐었던 주심이고 저는 사실 딱 단적으로만 놓고 봤을 때 저희가 이제 예상 라인업을 이렇게 띄워드리고 있어요. 이게 UEFA 공식 홈페이지에서 이렇게 나올 수 있다라고 예측을 한 겁니다. 이렇게 딱 만약에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봤을 때 저는 중원 싸움은 맨유가 조금 더 힘을 실을 수 있다고 봐요. 미드필더진 간 맞대결만 놓고 봤을 때는. 아니 중원 싸움에 포그바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UEFA 측에서도 포그바가 나온다고 예상을 했어요. 근데 포그바가 나왔을 때 포그바가 폼이 별로 안 좋으면 뭐 중원 싸움도 먹히는 거지. 이제 완전히 돌아섰나요? 돌아선 건 아닌데. 네. 돌아섰다기보다. 네. 냉정하게 보는 건가요? 냉정하게 봐야죠. 네. 쉽게 지금 뭐 한다고? 이번 시즌 뭐 하는 거 있습니까? 없죠. 얘 안 나왔을 때 또 이기고. 네. 네. 그 대승이야, 심지어. 그러니까. 아니,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해서 지금 뭐 UEFA는 마티치 포그바가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지만 오히려 이때 딱 반더비크 카드를 써보는 건 어떤가. 좋지. 네. 네. 저는 오히려 훨씬 더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챔스에서 잘했으니까 아약스 있을 때. 저희가 어제 또 이제 맨유 킹갓에서 맨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제 반더비크가 짧게 뛰었음에도 정말 무력 시위를 하는 중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저는 솔샤르가 오히려 반더비크 카드를 여기서 깜짝으로 이제 쓸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어느 정도.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 보시면 티앙제브 린델로프 이 센터백 라인이 그냥 눈으로 이렇게 쓱 봐도 너무 약해 보이거든요. 그렇지, 약하지.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맨유가 좀 어떻게 타개를 할지도 상당히 좀 관심 있게 지켜볼 포인트 중에 하나인 것 같고 지금 은바페, 네이마르, 디마리아란 말이에요. 파리 공격진이 이거를 저 수비진으로 어떻게 막아내느냐가 진짜 제일 관건이고 이 마타가 지난 경기에 좋았습니다. 뉴캐슬전에 나와서 브루노 페르난데스랑 이제 두 명의 플레이메이커를 솔샤르가 투입하는 선택을 했는데 과연 마타를 선발까지는 저는 조금 무리가 있다고 보긴 합니다만 뭐 일단 UEFA는 선발로 나올 것 같다고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지난 경기 일단 좋았으니까. 근데 이게 마타가 교체로 나오든 선발로 나오든 어찌됐건 저는 나올 것 같긴 한데 나와서도 사실 뉴캐슬은 파리랑 비교했을 때는 객관적인 전력에서 조금 떨어진 팀이란 말이에요. 근데 파리를 상대로도 마타가 나왔을 때
그때와 완전히 동일할 수는 없지만 그에 준하는 폼을 보여줄 수 있을지도 개인적으로는 좀 궁금합니다. 좋습니다. 자, 파리와 맨유의 대결 뭐죠? 좀 있으면 시작합니다.